네, 최근에 관세 피난처로 방산주가 부각이 되고 있죠. 어제 시장이 어지러운 가운데서도 어느 정도 선전을 했고 오늘도 선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애널리스트 모시고 자세한 분석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신한투자증권의 이동헌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방산주에 대해서 미리 투자 의견을 좀 여쭤봤었는데 화면으로 먼저 정리를 하고 오겠습니다. 만나보시죠. 방산주에 대한 수업 분석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방산주의 강점에 대해서는 빠른 납기 능력 그리고 최적화된 무기 체계를 꼽아주셨고요. 다만 약점으로는 선진국 대비해서 수출 이력이 약간 짧다. 그리고 기술적인 제약이 있다는 점. 외부 환경, 기회 요인으로는 전쟁 이후에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다는 점. 협력 국가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꼽아주셨습니다. 다만 위험 요인으로는 종전 시에는 투자가 감소할 수 있겠죠. 거기에다가 지역별 무기 개발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꼽아주셨습니다. 어제 오늘의 가장 큰 이슈가 시장에서는 또 공매도 재개 아니었습니까? 네.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서 방산주도 타겟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어느 정도는 있었는데 좀 비켜가는 양상이었어요. 이 네, 부분에 맞습니다.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가요? 일단 관세나 아니면 지정학적 위협들이 계속 가중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올라가는 상황이고 그게 밸류 부담이 크지 않다라는 영향, 그리고 2주 전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유상증자를 발표하면서 주가에 급락이 있었는데 예방주사를 한번 맞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인 충격이 좀 약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상대적인 충격이 약한 이유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셨고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년간 4사의 수출 총액이 4조 원 넘게 증가를 했습니다. 상당한 증가세다, 재평가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네. 실적도 그만큼 이번에도 기대를 해봐도 되겠습니까? 네, 잔고로 쌓인 것만 거의 80조 원 정도가 되고요. 4조 증가한 정도가 아니라 향후 몇 년간 성장이 계속 지속될 테고 22년 2월 달에 전쟁 이후에 많은 수주들이 실적으로 연결되고 있는 게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올해도 폴란드 수주를 필두로 해서 많은 지역들의 수출이 확대되면서 실적 개선이 보여줄 것 같고 당장 1분기부터 실적 개선세들이 이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폴란드 수주 말씀해 주셨는데 폴란드 같은 동료 국가는 지금 자체적인 무기 개발이 좀 미비하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무기를 수입하고 있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방산의 강국이잖아요. 네, 이에 맞습니다. 따라서 유럽 전반적으로 보자면 우리나라의 수출 여력이라든지 지금 경쟁력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그런 이제 그 논란이 여지가 있는데 이런 논란이라는 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에 강경한 입장들을 계속 고수하다 보니까 유럽 입장에서는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미국 없는 안보를 주장하면서 6천억 유로를 투자를 해서 재무장을 하겠다 공표를 했고요. 이제 논란이 되는 부분은 65% 정도를 유럽 영내에서 무기를 확보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근데 한국 입장에서는 사실상 유럽 수출이 전쟁을 통해서 확대가 된 거지 그전에는 수출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65%를 독일이 방산 강국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생산 체계가 안정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 개선하는 데 시간이 걸릴 테고요. 나머지 35%만 해도 450조에 달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수출 시장이 없던 게 열리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 비율로는 오히려 시장이 확대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럽의 금비 증강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고 450조의 규모라는 것은 지금 그 정도 시장에 진입이 가능하다. 어느 정도로 평가를 해봐야 될까요? 어마어마하긴 네, 하네요. 어마어마합니다. 예. 하지만 이제 이 부분은 네. 장기적으로 유럽이 무기를 확보할 그런 전체 양을 얘기하는 건데 네. 한 해 국방 예산이 우리나라는 60조고요. 전 세계는 3,000조예요. 지금 방산업체들의 수주 잔고가 한 80조에서 이제 100조가 될 것 같은데 그거를 생각하면 전 세계 국방 예산에서 1%, 2%를 갖고 오면 30조, 60조가 잔고가 쌓이는 거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시장에서 한국 업체가 이제 계속 성장을 해 나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지금 리포트에도 언급을 하셨듯이 지금 유럽의 특히나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고 있고 이렇게 전쟁이 나면서 우리나라도 국방비를 증액해야 돼,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환경은 어떤지 보다 근본적인 해석을 좀 해주신다면요. 네, 일단 작년 10월, 11월 이제 트럼프 당선이 확정된 이후에 주가 변동성이 커졌고 말씀하신 것처럼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이 된다고 했을 때 군비에 대한
확충 수요가 좀 지연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있었죠. 네. 폴란드 같이 고마진의 이 단납기 프로젝트들이 지연된다고 했을 때 상대적으로 한국 방산업체들의 수주가 늘어나는 속도, 실적이 올라가는 속도들이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을 했는데 지금 이제 오늘이 4월 1일인데 그간의 상황들을 보면 트럼프가 생각보다 지정학적 위험을 유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관세를 높여가지고 뭐 각 국가의 그 압박을 가한다든지 아니면 우리나라도 그렇고 필리핀도 그렇고 방위비를 그 분담해주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네가 이제 감당을 해라 이런 스탠스 그리고 뭐 중동에 대한 정책들도 이스라엘을 지원을 하면서 분쟁이 확대되는 이런 양상들이 안타깝지만 평화가 쉽게 오지 않는 그런 분위기고요. 뭐 우크라이나나 유럽에 대해서도 뭐 러시아랑 직접 단판을 짓는 이런 분위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북한에 대한 얘기도 나왔는데 뭐 트럼프 입장에서 이런 강경 노선들에 대해서 각 국가들을 계속 압박하는 거기 때문에 당장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보다는 큰 그림에서는 군비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방향이고 이 전쟁의 22년부터 지금까지 사용된 무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재확충하는 과정에서도 몇 년간의 무기 소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좀 미국으로 눈을 돌려보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방위비를 조정을 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우리의 방산업체 입장에서는 봐야 되는 건가요? 네, 미국 입장에서는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거고 군비가 비효율적으로 너무 많이 쓰였다라는 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실제로 미국 방산업체들의 주가가 다른 유럽이나 한국 업체들 비해서는 주가 하락폭이 더 컸었어요. 네. 그거는 이제 미국의 위협이 되는 건데 미국의 기본적인 골자는 군비는 우리는 중국이랑 대치하는 부분에 군비를 쓸 테고 나머지 지역의 위협들은 각 우방 국가들이 더 분담을 해서 너네가 감당을 해라. 북한은 한국이 분담을 더 크게 하고 러시아는 유럽이 더 분담을 크게 해라. 우리는 중국 신경 쓰고 나머지는 우리 경제를 위해서 쓰겠다.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초점을 맞춰보면은 미국의 군비가 감축한다고 해도 다른 지역들은 풍선 효과로 다 올라야 되니까 한국 입장에서는 수출이 확대되는 거고 자국에 대한 방어도 늘어나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한국 방산업체들은 미국 방산 시장이랑은 약간 구분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도 또 미국에서는 군함과 관련해서는 기대감이 네. 있는 편이잖아요. MRO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상당히 기대감이 큰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한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열어놓고 봐야 될까요?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요. 미국 입장에서는 첨단 무기 중에서 유일하게 못하는 게 지금 항공모함을 갖고 있긴 하지만 구축함이나 지원함 같은 일반적으로 써야 되는 군함에 대한 수요는 많지만 이걸 제대로 생산할 수 있는 조선업이 없기 때문에 한국이랑 협력을 해야 되고 HD 현대중공업이나 하나오션이랑 이미 MRO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했거나 이제 올해 체결을 할 텐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법안들을 개정하면서 궁극적으로는 한국에서 군함을 건조하는 이런 계약들이 진행이 될 테고요. 이게 길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트럼프는 대통령 이전에 사업가였고 계산이 대통령을 한번 거쳤기 때문에 이미 다 계산서를 갖고 있을 텐데 한국이랑 협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이고 한국의 조선업에서 군함에 대한 수혜는 트럼프 4년간 계속 지속될 걸로 보입니다. 네, 대한국 방산의 시대라는 또 제목 하에서 미국 군함 건조 가능성에 조선 시가총액 100조 원 시대 이렇게 또 포인트로 쓰셨던데 그렇다면 우리나라 조선주도 더욱더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봐도 된다라는 의견이신 거죠? 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조선뿐만 아니라 상선도 LNG 수출을 계속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요. 이 부분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한화 같은 경우에는 또 지금 오스탈사를 인수를 하기 위해서 많은 또 뉴스가 나왔었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기대를 가져도 좋을지 모르겠네요. 네, 아침에 이제 코멘트 보고서를 이제 내고 왔는데요. 지금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3조 6천억 유상증자에 대해서 주가가 이제 급락한 바 있고 어제는 이제 주하나에서 김성현 회장님이 이제 지분을 삼남에게 일부 승계한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랑 승계는 이제 제가 지주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언급할 부분은 아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방산주 관점에서 보면 지금 증자하는 자금들을 본업에 투자를 하는지 이 부분이 이제 쟁점이 될 것 같고요.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앞서 이제 이야기 설명드렸던 것처럼 전 세계 군비가 확대되고 있고 거기에 하나로스페이스의 사업이 계속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투자를 한다는 거를 명확히 잘 설명을 하면 유상증자가 통과라기보다는 금감원은 이제 통과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제 검토가 이제 수리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장기적인 성장들을 계속 보여줄 거기 때문에 지금은 좀 논란이 있는 상황이지만 뭐 이건 어제는 이제 뭐 승계 관점에서 부각이 되긴 했지만 네. 뭐 어찌됐든 간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본업은 계속 확장되기 때문에 뭐 큰 문제가 없이 중장기 투자자라면 계속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대규모 유상증자를 발표를 하면서 매를 먼저 맞은 격인데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주들의 질타도 받고 네.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사업성에 있어서 좀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네, 지금 이제 증자가 금감원에서 이제 수리가 될지 정정 신고를 요청을 한 상황인데요. 네. 계속 뭐 또 여러 가지 정정들을 할 텐데 뭐 거기에 핵심이 이게 수리가 될 수 있을지 아닐지가 이 사업적으로 이 돈이 필요하고 그걸 적시적소에 써야 되기 때문에 지금 증자를 해야 된다라는 당위성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걸 확보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미 상황들은 너무 많은 군비 증강들이 전 세계적으로 있고 당장 무기 수출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합작 투자들이 증권신고서에 담겼는데 그 부분을 소명하는 과정에 있는 거고요. 그 부분이 잘 설명이 된다고 하면 증자에 동의할 테고 지금 뭐 단기적으로 주가가 증자를 통해서 한 13%가 빠졌는데 네. 이거는 이제 그 증자 비율 정도 빠진 거고요. 아. 연간으로 보면 거의 2배가 올라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지금도.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주주들이 하나의올의 사업 확장에 동의를 한 거고 앞으로 이제 가면서 보더라도 이 돈을 사업 확장에 쓰고 가치를 계속 올려간다는 걸 설명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약간의 논란에 있는 상황이고 그걸 해결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수합 분석에서 위험 요인으로 이 종전 시에 투자 감소 요인을 꼽아주셨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을 뜻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은 세계 각국이 군비 증강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상쇄될 것이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지금 현재로서는 뭐 안타깝지만 전쟁이 쉽게 끝나지도 않을 뿐더러 전쟁이 끝난다고 해도 긴장도가 상당 기간 지속이 될 것 같아요. 이 전쟁을 끝내는 게 단순히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끝내는 게 아니라 각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상황에서 종전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종전을 하더라도 자국의 무기를 확충하고 협상력을 높여야 된다는 긴장감들이 계속 지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무기 확충 수요들을 감안을 했을 때 네. 종전이 된다고 단순히 무기 소요가 감소한다 이렇게 보진 않고요. 향후 몇 년간 무기 소요는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또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탑픽 종목은요? 네, 일단 뭐 많이 올랐지만 한국 방산업체들의 수출이나 실적 성장들이 계속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고 수출에 대한 파이프라인들도 계속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무차별하긴 하고요. 그 대부분 다 이제 목표 주가를 넘어선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명확한 탑픽이라기보다는 전반적인 매수 관점 그리고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폴란드 2차 계약이나 루마니아 계약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수출이 좀 부각된다는 관점에서 주목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머지 방산 업체들도 네. 전반적으로 다 좋습니다. 방산주 거의 다 좋게 보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방산주에 대한 포인트라든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네, 좀 더 큰 그림을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2, 3년 동안의 오른 폭들이 너무 컸고 공매도가 어제부터 재개가 되면서 조정에 대한 우려들이 있는 게 사실인데요. 전 세계가 어떻게 갈까? 안타깝지만 옛날 같은 세계화의 상황들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화되고 자국의 안보를 자국이 책임져야 되는 이런 방향이 트럼프 4년 동안에 지속이 될 텐데 그런 관점에서 생각했을 때 방산주는 여전히 긍정적이고 다만 이제 주가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에서 방산주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방산 업종에 대해서 애널리스트 모시고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의 이동헌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